근데 이준석 후보가 좀 구태스러운 모습을 오늘도 보여서 아까 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토론하자 뭐 이랬잖아요. 저 그것도 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생중계로.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얘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그 배우자분이 어느 유튜브에 나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법인카드로 이렇게 뭘 쓸 수가 있냐 상상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거기서 그냥 착안을 한 되게 단순한 메시지인가라는 생각까지였어요. 갑자기 이게 왜 이런 얘기까지 하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찍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후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토론을 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받을 리도 없고 사실은. 그건 나중 문제고 그 배우자 없는 사람은 어떡할 건데? 그럼 엄마가 나와요? 어떻게? 뭐 여자친구가 나와? 그러네요. 뭐 딸이 나와? 어떻게? 그러네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토론이라는 거는 특정한 주제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럼 법인카드가 주제로 그럼 하자는 거 그러니까 전직 경기도지사 부인끼리 현직 대통령 후보자 부인끼리 경기도에 법인카드를 썼냐 안 썼냐를 가지고 토론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긴급 기자회견에서 비대위원장이 할 만한 거리냐 말이니까 이게 이 스크리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생각을 그냥 얘기한 걸까요? 모르죠. 어쨌든 최종책은 비대위원장이 져야죠.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선대위가 굴러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정말 메시지가? 주니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런 거는 아니다. 당연히 걸러졌어야 되는데 이런 대실수를 그냥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후보 배우자 토론회? 김용태는 내 앞이었으면 혼냈을 것. 야, 그래도 당의 비대위원장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건 둘째 치고 이거 얼마나 꼰대 같은 얘기예요. 5살 많거든요. 혼냈을 것? 이준석 후보가 아직도 천하용인의 그 김용태로 생각을 하고 그러네요. 자기 밑에 자기 아랫사람으로 이제 하대를 하면서 그러네요. 혼을 낸다는 말을 40살이 35에게 그러네요. 한다는 거 정말 꼰대스러워서 한동훈 대표가 한 30분 전에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요? 대통령 배우자가 아주 조용히 지내길 국민들은 바란다.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런지는 다 아실 거고. 그렇죠. 근데 이 공당의 후보가 이준석이 다른 공당의 비대위원장에게 내 앞에 있었다면 혼냈을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는 정말 부적절하다. 저희 당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저희 당의 당대표 격인데. 비대위원장인데. 그래서 구태와 꼰대 짓은 나이와 무관하다는 것을 세상 깨닫는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막 잘한 건 없는데 그것을 반응하는 이준석도 자신의 약간 뭐랄까요? 미천이 걸렸다? 그렇죠. 네, 미천 걸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준석 의원을 두고는 진짜 구구다 꼰대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딱 요거 하나로 증명이 됐다. 이준석 의원이 그 비호감도가 왜 높은지를 살펴야 돼. 저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치적인 재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그 추문이 좀 있었고 그게 깨끗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여졌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적어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도 지금 그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리 지금 젊다고 해도 그래봤자 뭐 얼마나 젊겠어요. 저하고 한 10몇 살밖에 차이 안 나요. 시간은 금방 가죠. 그러면 대선 계속 도전을 할 텐데 개헌이 안 된다면 5년마다 할 거고 개헌이 되면 이제 4년마다 계속 할 텐데 그럼 지지율이 6, 7% 지금 보여주는 지지율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후보 개인이 무소속으로 나온 거랑 똑같아요. 이준석 후보는. 그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맞아요. 이재명 후보가 뭐 본인이 정말 훌륭해서 50몇 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뒤에 민주당이랑 간판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큰 정치 세력이랑 같이 정치를 해야 이준석 후보도 나중에 정말 한 몇십 프로 나오는 후보가 될 텐데 큰 정치 세력과 같이 정치할 수 있는 품성이 되느냐. 그게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 예가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2010년에 무릎팍도사를 뜨고 2011년에 등산 갔다 온
수염도 안 한 박원순 아저씨하고 포옹하면서 서울시장 후보 자리 내주고 그리고 12년에 우아하게 대선 출마했다가 굉장히 한 30%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단일화 실패하고 미국으로 떠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고난의 네. 시작.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당만 들었다가 민주당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독일 갔다가 다시 왔다가 뭐 또 당만 들었다가 저희 당 오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큰 데로 갔다가 민주당 갔다가 튕겨 나오고 혼자 하다가 떨어지다가 요번에 이제 다시 저희 당에 들어온 건데 네. 지금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존재감이 미비하죠. 12년 네. 전, 13년 전에 비해서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거. 요번에 4강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 숫자를 물론 모르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길을 밟을 가능성이 커요. 그걸 봐야 합니다. 큰 정치 세력과 같이 정치할 수 있는 그런 품성과 시각을 공유해야 한다. 그게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좀 순발력? 또 뭐 지식? 뭐 학벌? 이걸로는 다 아는데 네, 안 놀랍단 말입니다. 노래 아주 잘하는 가수가 꼭 국민 가수가 되진 않아요. 아,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 인성이나 뭐 이런 말씀하셨던 인성이나 품성에 대한 얘기는 뭐 해주셨는데 이번 토론회 때 이준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김문수 후보는 MVP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토론회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이준석 후보가 있어서 그나마 그 토론이 맥 빠지지 않은 토론이 됐다. 왜냐하면 대선 토론 하이라이트 딱 유튜브에 치니까 이준석, 이재명만 쫙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네. 김문수 후보과는 거의 없어요. 이번에 존재감은 많이 못 보여주셨어요. 권영국 후보랑 싸운 거, 권영국 후보가 막 도발하는 거 그런 게 나오지 의미 있는 얘기가 김문수 후보 쪽에는 안 나왔다고 이 알고리즘이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이제 지적을 잘 했죠, 이준석 후보가. 조금 더 세게, 더 깊게 갈 수 있는 이 토론의 방식이 아니어서 이재명 후보가 클린치만 하고 빠져버리는, 침대 축구 하다가 빠져버리는 이게 가능했다는 게 아쉽고, 그래서 아마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거예요. 시작부터 좀 더 세게. 이 토론의 방식은 선관위 주최 토론이기 때문에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회자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준석 후보가 토론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43%로 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회 분야 토론 두 번째 토론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